브랜더라는 존재가 평생을 보장해줄 순 없다. 나 또 퇴사해서 언젠가 내 브랜드를 해야겠다. 보니까 다 자기 브랜드를 하고 싶어 하지 그분들을 돕겠다는 사람 없었어요. 거기서 좀 시장을 봤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이 꼬셔가지고 돈 많은 브랜드들이나 성공하지 나도 할 수 있겠다. 1,000명 구독자를 달성하셨다. 그 뉴스레터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돼서 그런 업무 의뢰가 오기 시작했고 초반에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빨리 알릴 수 있었던 이유도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먹혔죠, 그게. You've got mail.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몰레터를 발행하고 작은 브랜드의 성장을 돕는 스몰 브랜더의 최수현, 김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두 분이 회사에서 만난 동료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퇴사도 하시고 창업도 같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가 회사를 같이 3년 동안 다녔어요. 저희가 워낙 독립적으로 일하는 직무를 맡다 보니 처음에는 접점이 별로 없었는데 2년 뒤부터 책이라는 매개체로 서로 읽는 책도 되게 비슷하고 생각도 되게 비슷해서 좀 친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면서 그때 한 4박 5일 동안 쉴 새 없이 단둘이 가신 거예요? 네. 친하지 않았는데? 가도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무였기 때문에 친구랑 같이 가면은 옆에서 갑자기 일하고 있고 이러면은 조금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끼리 같이 여행을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회사였어요. 서로 일에 대한 생각이 되게 비슷하고 앞으로 좀 퇴사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비슷하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때 퇴사를 생각하게 되신 각자만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브랜드를 발굴해서 성공까지 전체적으로 디렉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디렉터라는 일을 했고요. 3년 동안 각자 한 1,000명 정도 되는 브랜드 담당자님을 만나면서 되게 많네요. 네. 회사 자체는 너무 재밌게 다녔어요. 직무가 너무 잘 맞았고 진짜 신나게 일했었는데 어느 순간 회사가 좀 커지면서 아쉬운 점들이 하나 둘 생겨나면서 처음에 그렇게 즐겁게 일했던 그 당시를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솟아났어요. 그러다가 요즘사 같은 유튜브 채널에 프리워커로서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일로 재미있게 돈 벌면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까 내가 회사를 처음 입사했을 때 재밌게 일했던 것들을 퇴사하고 나서 혼자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퇴사를 좀 꿈꾸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독립보다는 이직하고 싶다 했는데 딱히 이직을 할 곳은 없고 고민 중이었는데 이분이 꼬셔가지고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분이 이거에 대한 설득을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컨텐츠들을 저한테 권하면서 이직하고 싶으면 해. 근데 이런 사람들 있다? 이렇게도 살 수 있다? 우리 언젠가 다 퇴사를 할 거야. 저도 그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가고 그런 흐름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퇴사를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직이 아닌 독립을 위한 퇴사였던 거잖아요. 두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안 두려웠어요. 그때는 진짜 오히려 자신감이 더 컸고 회사하기 전에 작은 브랜드 대표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일손이 부족하다. 혹시 주변에 아는 마케터 없냐? 이런 일을 해줄 프리랜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아는 브랜드 5군데만 출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하고 일거리를 찾는 거에는 크게 두려움은 없었고 오히려 약간 금전적으로 그게 바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년 동안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모아두면 되겠다. 그래서 퇴직금을 포함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모아두는 거에 좀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호기롭게 생활을 하시고 스몰 브랜더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스몰 브랜더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스몰 브랜더는 일단 작은 브랜드의 성장을 돕는 마케팅 회사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상세 페이지 제작부터 최근에는 마케팅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몰레터라는 뉴스레터를 3주에 한 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립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자기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각자 이제 활동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런 사업 아이템을 또 생각을 하시고 창업이라는 걸 결정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셨을지. 많은 작은 브랜드들이 펀딩을 크게 성공하더라도 시장에 나가서 선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거 왜 그런 걸까? 그리고 내가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저 개인이라는 브랜드를 좀 더 알리는 거에 집중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에 수연님이랑 저랑 동감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자에 좀 집중해서 스몰 브랜더를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퇴사할 쯤에 코로나가 되게 심했어요. 코로나가 심하니까 이 회사라는 존재가 나의 평생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굉장히 세게 커졌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면서 다들 나 또 퇴사해서 언젠가 내 브랜드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걸 보고 실제로 펀딩하겠다고 미팅 요청 주신 분들도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사이드 프로젝트로 펀딩하고 싶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보니까 다 자기 브랜드를 하고 싶어 하지 그분들을 돕겠다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시장을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돕는 사람이 돼야겠다. 네. 스몰 브랜드 시작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이제 스몰 레터라는 그 뉴스레터를 또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창업의 시작과 함께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 저희가 다 프리워커 업계 신입이다 보니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네, 다들 뭐 계약서는 어떻게 쓰고 세금은 어떻게 그치, 그치. 하고 뭐 클라이언트랑 어떻게 소통하고 마케팅 일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아레나를 정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용경님이라고 아파트멘터리 출신인 프리랜서 분과 같이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서로 아는 정보를 쉐어를 하자 해서 모였는데 저희가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게 정보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만났던 그 브랜드들이 우리의 대화를 들으면 너무 도움이 되겠다. 스터디 때 이야기 나눴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뉴스레터로 발행을 해보자. 그게 스몰레터의 시작이 됐어요. 저도 스몰 레터를 통해서 두 분을 알게 됐는데 3회차 정도에 2,000명 구독자를 달성하셨다. 보통은 이제 뉴스레터를 시작을 하면 거듭할수록 점차 가속도가 붙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의 초반부터 이렇게 빠르게 구독자를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 보통 마케팅을 할 때에도 초반에 광고비를 먼저 쓰신단 말이에요. 알리기 위해서. 근데 타겟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타겟을 찾아가서 알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돈 안 들고. 저희도 초반에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빨리 알릴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가 이 정보를 알리고 싶은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커뮤니티 혹은 페이스북, 단톡방 이런 데 직접 알랐어요. 우리 이런 거 하는데 구독하실 분들 있나요? 해서 주변부터 알리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이 브랜드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시점에 심리 테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테스트 이름이 힙한 브랜드 테스트? 네. 맞아, 저도 그거 네. 했었던 것 브랜드. 같아요. 네네. 요즘 뜨는 브랜드 어디까지 알고 있니? 라는 테스트였는데 작은 브랜드에 관심이 있고 또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장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뜨는 브랜드를 알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로 테스트를 만들었고 그랬더니 먹혔죠, 그게. 진짜 먹혔어요. 저도 해보고 몇 개 모르겠는데 구독해야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스몰 레터를 구독을 그때부터 하고 있는데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은 되게 많잖아요, 기존에. 근데 보통은 잘 되고 되게 뜬 유명한 어떤 사례들 그런 것들은 진짜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다루시는 것들이 굉장히 진짜 작은 브랜드에 진짜 직접 찾지 않으면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찾고 브랜드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은 저희가 수많은 브랜드를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만큼 모르시는지를 잘 아는 게 좀 강점인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그 브랜드 대표님 이거 모르시는데 그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써야겠다라고 가상의 대표님을 상상하면서 알려주듯이 쓰는 편이고 단어를 작성할 때도 되게 검열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리텐션, 재방문, 다시 들어오게 한다. 계속 단어를 이렇게 순화하면서 누구나 이해하게끔 쓰고 사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개발자가 필요하거나 너무 큰 돈이 들지 않는 그런 사례를 다 걸러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대단하고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해서 나는 못 따라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례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례가 되게 힘이 있는 게 나는 못할 것 같아, 어려워, 저렇게 돈 많은 브랜드들이나 성공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랬을 때 내 위치에서 한 발짝 앞선 사례들을 보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떠한 주제로 엮어서 전달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스몰레터 발행하고 뭔가 피드백도 많이 받으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지 못한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았다거나 답장을 받거나 이런 경우 혹시 있으세요? 저희가 사실 쓰면서 처음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는 이거 다 아는 내용 아닐까? 너무 쉬운 내용이고 우리만 이거 정보인 듯이 알려주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을 처음에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검색해서 나올 수 없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정보는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게 이 사례들이 너무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진짜 너무 좋은 피드백이 되었고, 워크샵에 참여자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지난번에 나온 뉴스레터 보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메시지 드리기 시작했는데 피드백이 좋더라고요. 이런 저희의 사례를 정말 적용하고 주는 피드백들이 정말 뿌듯하고 값진 것 같아요. 스몰 레터가 빨리 성장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스몰 브랜더라는 거를 알려주는 계기도 됐을 것 같은데요. 이게 뉴스레터가 특히 작은 브랜드에게 큰 파급력이 있다, 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체감하거나 인정하게 된 순간들이 있었는지. 과정을 공유하는 게 되게 고객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뉴스레터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작은 브랜드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어떤 정보들을 알고 있는지가 이 뉴스레터에 다 담겨져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상세 페이지 제작 업무 위주로 시작을 했는데 마케팅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한 번도 공유한 적 없는데도 그 뉴스레터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돼서 그런 업무 의뢰가 오기 시작했고, 작은 브랜드를 돕는 플랫폼들에서 강의 제안이 오기도 하고 정말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된다는 거는 알지만 진짜 작은 브랜드는 혼자서 시작하는데 뭐 이것저것 챙길 거 진짜 많고 그 와중에 뉴스레터까지 하는 게 사실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효율적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뉴스레터를 꼭 주기적으로 자주 발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가능한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결국 뉴스레터가 내 팬들에게 어찌 보면 조금 TMI스러운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사실 업 자체가 마케팅적인 전문성을 어필하기 위한 뉴스레터로 잘 활용이 되었지만 브랜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 브랜드가 가진 진심, 과정을 공유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 뉴스레터를 쓰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뭔가 인스타나 블로그에는 담을 수 없는 조금 사적이지만 정말 진정성이 담겨있는 정보라면은 한 달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주기를 설정을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랑핸드라는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뉴스레터는 주기를 정해두지 않고 구독해두시면 언젠가 저희가 찾아뵐게요. 언젠가?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거든요. 구독자들이 바라는 거는 주기보다는 그 브랜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주기에 부담을 안 갖고 시작하는 거 추천드리고, 저희의 방식으로는 저희는 3명이서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제가 메인 PG 될 때는 9주에 한 번으로 돌아와요. 2달에 한 번 쓰는 게 되는 셈이어서 작은 브랜드에서도 만약에 뭐 2명이나 3명이서 운영하시는 브랜드라면 꼭 혼자서 담당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쓰면 충분히 좀 너무 힘들지 않게 작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편견을 좀 깰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다들 이제 뉴스레터 하면은 꼭 발행일 지켜야 된다. 주기가 너무 텀이 길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들어봐가지고. 근데 또 이게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저희도 원래 2주였는데 3주로 네. 늘어났거든요. 그쵸. 그 뉴스레터를 작년에 발행했던 것들을 또 묶어서 전자책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뉴스레터를 수익화하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요즘에는 뭐 처음부터 구독을 유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모아서 수익화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또 콘텐츠로 재가공할 수도 있다. 이런 사례로 참고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전자책을 시작한 이유는 뉴스레터를 유료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사실. 그 수익화가 되지 않는데 저희가 이 뉴스레터 한 편을 쓰려면 그래도 한 일주일은 집중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작은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당분
당분간은 유료로 전환하지 말자.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난번에 발행했던 뉴스레터를 모아서 전자책으로 발행하면 새롭게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미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도 다 구매를 하시는 게 소장하고 싶어서, 아니면 또 뉴스레터를 또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또 하나하나 따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컨트롤 F 눌러서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면은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PDF의 장점이기 때문에 소장하고 또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자책을 좀 활용을 해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브랜드 대표님이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전의 뉴스레터를 볼 수 없으니까 바로 전자책을 구매하시더라고요. 뭐 읽으셨는지 며칠 뒤에 바로 업무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의 기록들을 보고 정말 믿을만 하겠다라는 약간 신뢰 척도로 활용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두 분처럼 독립해서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저는 회사원일 때, 노동자일 때랑 지금이랑 패러다임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노동자일 때는 돈을 일단 먼저 받고 그거에 상응하는 일을 한다 하면 브랜드로서 나를 알릴 때에는 먼저 이 가치가 뭔지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비용을 청구를 하는 게 브랜드를 더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나는 돈 받은 만큼 일을 했고 그럼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스몰 레터를 하면서 느꼈죠. 내가 뭘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하고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지를 테스트 해본 다음에 이제 원하면 그때부터 돈을 받아도 늦지 않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일하고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삶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나오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하더라고요. 회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저같이 생각했던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 저희와 요즘사가 나눈 대화가 좋으셨나요? 지금 댓글로 답장을 보내주세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면 지금 요즘 것들 사생활 구독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저는 만날게요. 안녕.